안녕하십니까. 이유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군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정말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참 다사다난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내년 2025년도에는 또 모든 구독자분들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성투하시고 또 대박 나셔가지고 좋은 일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도 제 시청 채널도 구독자가 거의 1000명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많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날 수 있도록 약간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드릴 부분은 2014년도가 저물고 어제 12월 공약주 리포트 리뷰하면서 내년도 2025년도 또 2025년 1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상반기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하반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좀 힘이 좀 붙였고요. 테마성 종목군들도 뭐 움직였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나 뭐 초전도체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특히 이제 조선 관련주가 올해 또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AI 관련주도 올해 또 많이 움직였었어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었고, 어, 일단은 이제 12월 그 추천주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12월 달에도 다행히 어제는 되게 KCS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하면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KCS는 한 달 만에 거의 92%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메디포스트, 티슈진, 자람 테크놀로지, 덱스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가온전선, 누닛, 폴라리스 AI 또 제가 12월에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섹터가 바로 로봇 관련주였었는데 로봇 관련주가 이번 달에 초에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로봇 관련주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로봇 관련주가 드디어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에 뉴로메카라든지 또 이런 뭐 PNX, 미케닉스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어제 드디어 로봇 관련주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이상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더 주도주 성격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 관련주, 특히 SPG도 어제 급등 10% 이상 급등했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좀 잘 봐야 될 앞으로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또 급등하는 양상이었고, 이제 셀트리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 했었지만, 내년에는 셀트리온이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일로보틱스, 대신에 셀바스 헬스케어나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대체 어떤 테마와 종목군들이 움직일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내년에는 그래도 저는 제약바이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가 아이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ABL바이오, 또 뭐 ST팜,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이 종목군들, 또 HLB까지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열려 있고, 또 우리나라의 K바이오 시장이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테마성 시장하고 다른 즉 기술력이 이제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K바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와도 맞물리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자금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실제로 어제 마지막 거래일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주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내년에 주목해 봐야 될 거는 HLB입니다. HLB가 HLB 리버스나랩과
그 항서제약, 중국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의 이제 그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3월 달까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HB의 이 간암 치료제가 정식으로 FDA 승인이 되게 되면 HAB도 마찬가지고 HAB 비롯한 모든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내년에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고 또 알테오전도 여전히 피하주사 제형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고 또 AB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BBB 셔틀에 대한 부분들 또 뇌 질환에 대한 부분들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올 수 있고 또 니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ADC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기술력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에는 드디어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내년에 1월 20일 트럼프 집권을 좀 봐야 돼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어떤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어떤 정책들을 막 쏟아붙이는지 보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주도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이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2년 정도 거의 쉬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그 클로봇, 뭐 하이엔젤 RM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여태까지 그 AI 소프트웨어가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들, 즉 이제 AI가 머리라고 하면 로봇은 결국 팔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적을 찍힐 수 있는 부분들까지 내년에는 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AI 그 다음에 AI와 더불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원전. 제가 이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이 AI는 결국 시대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고 이 AI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이 부분 중에서 이 AI를 에너지적인 부분, 에너지 원의 의미에서는 원전 관련주고 그 다음에 이 AI를 빠르게 처리하고 고급화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이제 그런 연산 처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미국 관련주에서 많이 움직였죠. 리게티나 뭐 퀀텀 컴퓨팅, 뭐 아이오니큐 많이 움직였는데 내년 1월달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 조정을 받을 때 특히 미국 관련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필히 조정 시 여러분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원전 관련주, 미국의 워클로라든지 SMR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잘 봐야 되고, 또 AI 두뇌 관련주잖아요.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반도체 쪽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이런, 이제 우리로 치면 두뇌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AI를 실제적으로 우리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은 사실 이제 위험성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사고에 대한 위험들,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부분에 어떤 그런 자율주행 기술들과 또 실제적인 어떤 실생활의 접목,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잘 봐야 되고, 특히 로봇 AI 자율주행은 하나 엮여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은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의 주가가 내년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테슬라가 내년에 더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내년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 유심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엔비디아가 화제주였다면 내년에는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즉슨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 로봇, AI, 자율주행, 우주 다 포함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기 때문에 테슬라는 내년에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테슬라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내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약간 그 조선 관련주. 올해 조선 관련주가 움직여 있는 내년에는 좀 조선 관련주의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거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LNG 선에 대한 그 보급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 해군에 대한 패권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LNG 선에 대한 어떤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선 관련주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수출 관련주들을 잘 봐야 돼요. 화장품이나 또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래서 수출 관련주도 여전히 잘 봐야 돼요. 이런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관세로 막혀서 어려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돋보이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에 또 생산하고 있는 독점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내년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인프라 이거는 4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주 잘 봐야 됩니다. 전선 관련주나 변압기 관련주, LS 에너지. 작년에는 재령전기와 HD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갔는데 올해는 다른 종목군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재건 테마, 재건 테마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기계, 뭐 장비라든지 건설 장비, 뭐 시멘트 이런 관련주들이 또 철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6G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통신 관련주. 그래서 이제 6G가 조금 더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중국도 나중에 중국도 지금 이제 6G라는 어떤 규범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G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좀 잘 봐야 되면서 내년에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그 해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3년도 1월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이제 갔다가 조정받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계약했다. 이제 삼성전자 지분 투자했다는 이슈로 올라가는데 1월 달에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이 3만 원짜리 주가가 그 1년 사이에 6배가 아니야. 8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무조건 그 해의 주도주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군들이 그럴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종목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1월 시작하고 나서 그런 종목군들이 확인되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움직일 종목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로봇, 전력인프라, 제약바이오, AI 의료,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반도체 로봇, 인터넷 도메인, 6G, 탄소 포집, 이제 정용진 테마주, AI 반도체 쪽, 수출, 의료기기,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칩 자율주행 관련주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어제도 그렇고 그 지난주도 급등 양상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칩 그다음에 뭐 그밖에도 피론티어도 있는데 피론티어는 조금 신용이 많아져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피론티어도 잘 봐야 된다. 그냥 말씀드릴 수 있고 로봇 관련주 이미 12월에 급등 나왔지만 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말씀드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PNX 메케닉스는 협동 로봇 관련, 수술 로봇 관련주거든요. 이것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 여긴 빠졌지만 SPG, 그 다음에 뉴로메카, 그 다음에 클로봇 이런 것도 하이젠 RNM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는
LS 에코노 에너지,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재룡전기와 일진전기 차이를 보시면 알아요. 재룡전기는 이미 다 어떻게 하면 해먹었고, 일진전기는 새로 뭔가 준비하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에 따라 차트가 바뀔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내년에 원픽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HAB 유한양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리가켄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리가켄바이오 ADC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좀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ABL바이오, 하드바이오파마, 알테오젠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도 정말 잘 봐야 돼요. 이 새로운 방사선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루닛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 시스템 뭐 조선이나 방산 이쪽으로 엮여 있고, 로체 시스템즈는 16,000원 이탈만 안 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이제 그 반도체 이송용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엮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비아는 제가 여기 왜 넣었냐면, 가비아는 오늘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넣었어요. 관망하던 워런 버핏 드디어 행동 개시 7,400만 달러 쌌다, 이 뉴스 보고 가비아 뭔가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어요. 뭐냐면 이 드디어 버핏이 현금화를 계속, 애플도 팔았잖아요. 애플도 지분을 막 처분하고 막 그랬었는데, 역대급 현금 보형을 가지고 있던 버핏이 드디어 미국의 인터넷 도메인 서비스 제공업체 베리사이드를 매수했다는 부분에 제가 보고, 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KINX나 또 가비아, 뭐 카페24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좋은 종목인데, 저는 이제 가비아를 한번 택해 봤어요. 가비아도 굉장히 좋은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내년에는 이 버핏의 움직임이 좀 있으니까 이 가비아도 뭔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한 생각입니다. 가비아 넣어봤고요. 또 차트적으로도 좋고 재무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6G면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암호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솔리드, 그다음에 여기 뭐 드림 시큐리티도 좀 좋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린 케미칼은 이제 테마성 종목이에요. 얘는 이제 탄소 포집. 신세계 INC는 정용진, 그 다음에 이것도 클라우드 관련주, 그 다음에 알리바바 관련주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넣어봤고, 더존비전은 잘 아시다시피 AI 관련주, 에이젠랜드, 이것도 AI 반도체, 휴메딕스, 이것도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이기도 하죠. 이것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반도체는 칩셋 미디어, YC, 그 다음에 DI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240, 자주색선이 240선이거든요. 240선 돌파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뭔가 끼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나오진 않지만 조만간에 실적이 찍힐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겠다. 내년에. 넥스트 칩, 이제 자율주행 관련 칩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도 결국 240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지만 자리 자체는 돌파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 그 다음에 여기 뭐 피런티어도 있는데, 피런티어는 신용이 좀 높아가지고 조금 고민이 있어요. 그냥 얘도 괜찮습니다. 피런티어도.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움직였어요. 15% 이상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240에서는 돌파하는 모습이고, 여기 따라붙어야 되냐 했을 때는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따라붙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모아가도 괜찮고요. 조금씩 사도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정시에도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 근데 어쨌든 240에 돌파한다는 자체는 내년에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PG 도 240 돌파는 못했지만 60에서 돌파하면서 강한 급등. 뉴로메카, 얘는 이제 전전날에 움직였기 때문에. SBB테크, 또 어제 급등했네요. 14% 정도.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로봇 좋죠. 그 다음에 하이젠 RNM,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이것도 로봇 관련주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탑스 이런 기업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NX 미케닉스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0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서 안착이 되면 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일 로보틱스 이것도 체크해 볼만 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게.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LS 에코에너지 이거는 240 돌파하고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조정 국면에서 여러분들 딱 매수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다만 여기 이제 120선 파란색에서 이탈하면은 손절을 좀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요 자리에서까지는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진전기하고 보세요. 일진전기, 재룡전기 어때요? 차이가 나죠. 재룡전기는 좀 처져 있고 일진전기는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간, 그러니까 즉 이 저점과 지금 고점의 중간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진전기를 내년 좀 잘 보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꺾이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미국은 전력 인프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올해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인데 올해 막판에 많이 빠졌지만 이거는 오히려 조정의 기회, 매수의 기회다 보고 있고 지금 60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60선 돌파 안착하게 되면 특히 잘 봐야 됩니다. 리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마찬가지 알테오젠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전 내년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때요? 잘 보세요.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 다음에 니가켄바이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어때요? SK바이오팜하고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조금 SK바이오팜하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보이면서 60일선을 강하게 터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에 내년에 조금 더 화제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강한 수급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올바이오파마 내년에 임상 3상이나 부분 자가면역 치료제 그 다음에 SK바이오팜도 이 방사성 동위성 약품 이 RPT 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밖에도 뭐 HAB나 유한양행 다 이제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내년에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 종목군도 있어.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티슈진, 코롱 티슈진 이런 종목군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이런 종목군들도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약바이오는 제가 또 한 번 또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하나시스템 방산 관련주 이제 조정 딱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종목군이고 그다음에 6G 솔리드 이것도 자리가 괜찮고 그 다음에 신세계 INC 이거는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기가 지금 자리에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패스하고 그린 케미칼, 탄소 포집, 이것도 단기성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린 케미칼도 잘 보면 좋고, 반도체 쪽에서는 뭐 로체 시스템즈, 요거, 반도체 이송 로봇, 16,000원만 이탈 안 하면 홀딩 괜찮다. 그 다음에 DI, 그 다음에 YC, 이것도 이제 좀 240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칩스 엔비디어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종목이 있나요? 루닛, 가비아. 그렇죠? 루닛과 가비아.
가비아도 같은 경우도 실적은 괜찮고요. 되게 시총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 충분히 있고 240 돌파하는 가운데서 버핏이 인터넷 도메인 업체를 이제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가비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비아. 그다음에 도전 비주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 얘는 이 6만 원대 이탈하면 좀 손절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들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징 랜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루닛 AI 의료 관련주죠. 요거는 이제 빨간색 선 위에 올라타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매수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AI 관련주 잘 봐야 되고 의료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필러 수출 관련주 휴메닉스 요것도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정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도 이제 대박주, 화제주,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군들이 모두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올라가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제가 그때그때 뭐 대응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뭐 내년에 잘 봐야 될 종목군들, 꼭 체크해 주시고 내년장은 그래도 우리나라장은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환율 문제가 좀 꺾여야 되겠지만 환율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좀 오히려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또 이렇게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서로 간의 보복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내년부터 더욱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1월 달쯤에 조정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겁먹지 마시고 강하게 조정 나오면 매수 찬스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특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내년인 1월 달에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고요.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